요즘 이런 변화 혹시 들으셨나요? 가끔은 조용히 스며드는 바람이 가장 큰 계절을 바꾸는 법이죠. 마치 무심코 지나친 정책 하나가 우리 노후의 풍경을 통째로 바꿔놓을 때처럼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시 당신의 삶의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세상, 그 안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건 바로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것. 연금이라 하면 막연히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셨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집이 있다는 이유로 내가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해 버리신 적은 없으셨나요? 사실 그 오해 때문에 매달 수십만 원씩 손해보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2025년 이재명 정부의 기초연금 확대 공약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묻습니다. 소득이 조금 넘어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감액되나요? 언제부터 더 받을 수 있죠? 오늘 그 모든 질문에 답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변화가 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지 이야기처럼 풀어가 보려 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혹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몰랐다면 오늘 이 영상이 당신께 아주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참 오랫동안 참고 살아왔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삶 속에서 큰 욕심 없이 묵묵히 아이들을 키우고 나라를 떠받쳐 왔지요. 세상이 눈부시게 변하는 동안에도 우리 어르신들은 한 걸음 뒤에서 그것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스마트폰이 낯설고 은행 창구 앞에서 작아지고 관공서 서류 한 장에 마음 졸여야 했던 그 날들. 그런데 정작 누구보다 국가의 뿌리를 지켜낸 분들이 가장 작은 도움 하나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가 나를 아직 기억하고 있구나 하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집이 있다는 이유 하나로, 소득이 조금 있다는 이유로 수급에서 탈락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실상은 다릅니다. 그 집은 평생 땀 흘려 지켜온 삶의 터전일 뿐이고, 그 소득은 근근히 숨쉬게 해주는 최소한의 숨구멍일 뿐인데 말이죠. 기초연금이 더해진다고 해서 여유가 생기는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병원 갈 때 조금 덜 걱정할 수 있고, 손주 과자 하나 더 사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는 분명히 생깁니다. 5만 원, 10만 원이 별거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노년의 삶에선 그 5만 원이 삶의 태도를 바꾸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을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단 한 명이라도 더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스쳐 지나간 제도, 나와는 상관없다 생각했던 정책들 속에 사실은 당신 몫으로 남겨진 따뜻한 자리 하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찾아가는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기초연금, 이름은 들어봤지만 손에 잡히진 않았던 그 제도. 마치 먼 친척처럼 존재는 알지만 나와는 관계없다 여겨졌던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만 65세 이상이신 어르신 중에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약 70%에게 지급되는 국가의 기본 약속입니다. 쉽게 말해 상위 30%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대상이 된다는 뜻이죠.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매달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은 34만 2,510원. 하지만 이 금액을 모두가 받는 건 아닙니다.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을 계산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지급 금액이 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쉽게 풀면 정부가 판단하는 어르신의 형편입니다. 실제 소득과 보유 재산을 모두 월소득으로 환산해서 하나의 숫자로 나타낸 것이지요. 단독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일 때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합산 기준 365만 원 이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산 방식도 나름의 배려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다면 30%를 공제해 줍니다.
월급이 100만 원이라면 70만 원만 소득으로 본다는 이야기죠. 또한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도 환산소득이라는 방식으로 월소득처럼 계산되는데 이때도 일정 금액은 기본공제로 빼줍니다. 서울에 시가 3억 원짜리 집이 있다면 1억 3천만 원은 기본적으로 빼고 나머지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계산된 소득 인정액이 기준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단순한 숫자의 계산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엔 어르신들의 삶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단 몇만 원의 차이로 탈락하는 경우도 있으니 계산 과정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명은 당신이 놓쳤을지도 모를 권리의 문턱을 다시 확인해보는 초대장입니다. 내가 과연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더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조용히 다가옵니다. 언론 기사 한 줄, 국회회의 몇 마디 속에 숨겨진 문장이지만 그것이 삶의 무게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살아오며 여러 번 배워왔지요. 기초연금 역시 그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정책의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약속했던 기초연금 확대 공약, 그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급 금액의 인상입니다. 지금은 최대 34만 2,510원이지만 단계적으로 이를 40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겨우 5만 6만 원 차이로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돈은 어느 날의 병원비, 약값, 전기요금이 되기도 하고 손주에게 건넬 따뜻한 간식값이 되기도 하지요. 1년으로 계산하면 약 68만 원, 3년이면 200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하루하루가 빠듯한 노년의 삶에선 그만큼 숨통이 트이는 셈입니다. 두 번째는 부부감액 제도의 폐지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의 금액에서 10% 가까이 감액되는 불합리한 구조가 존재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어떤 어르신 부부는 오히려 혼자 사는 게 낫겠다는 씁쓸한 말을 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 감액을 없애겠다는 계획입니다. 두 분이 함께 살아가더라도 각자 온전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변화가 실현된다면 현재 부부가 합쳐서 월 60만 원 정도 받던 것을 80만 원 가까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간으로 치면 2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고 이는 생계는 물론 정서적인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지금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통령의 공약이라 해도 국회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법이 통과돼야 실제 지급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현재 2차 추경을 추진 중이며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급 적용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어 늦게 시행되더라도 못 받은 금액을 한꺼번에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저 멀게만 느껴졌던 정책들이 이제 한 걸음, 두 걸음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우리의 노후에 따뜻한 변화를 데려오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단지 68세 김순자 어르신은 요즘 부쩍 마음이 복잡합니다. 남편과 함께 30년 가까이 살던 집은 시세로 3억 원을 훌쩍 넘지만 매달 들어오는 돈은 국민연금 합쳐도 100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둘이 함께 시장을 보러 나가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매번 체감합니다. 5천 원으로 뭘 사겠어 한숨 섞인 말이 익숙해진 어느 날 동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상담을 권유받고 조심스레 찾아갔습니다. 상담사에게 말했습니다. 집이 있어서 저희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산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정부가 정해놓은 1억 3천만 원의 재산 공제를 적용하고 근로소득의 30% 공제까지 계산하자 소득인정액이 단독 228만 원, 부부 365만 원 이하로 충분히 수급 가능했던 겁니다. 그렇게 부부는 매달 60만 원 이상을 받게 되었고 쌀값이 떨어지는 소리 없이 한 달에 한 번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반면 부산 금정구에 사는 71세 이춘자 어르신은 여전히 복잡한 마음을 안고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살게 된 이 어르신은 평생 어렵게 일군 10억 원짜리 주택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던 곳이 땅값이 올라 강남 못지않은 재산으로 평가받게 됐지만 그 집을 팔 생각은 없습니다. 여기 말고 갈 데도 없고 여기에 남편 사진도 기억도 다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기준으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을 훌쩍 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가 서울, 강남, 분당, 일산 등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집이 곧 삶이고 삶이 곧 기억인데 그것이 연금을 막는 장벽이 된다는 사실이 가슴 아프기만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주거재산 공제 상향 논의가 절실합니다. 1억 3천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3억 혹은 5억까지 공제를 높이자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는 지금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대전 서구의 70세 박노식 어르신의 사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지내며 국민연금 40만 원, 근로소득 60만 원으로 겨우겨우 살아가던 중 근로소득도 다 잡히면 못 받지 않나요? 라는 오해 때문에 연금 신청을 미뤄왔던 박 어르신. 그런데 상담을 통해 근로소득의 30%가 공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계산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낮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수급 승인. 매달 받는 34만 원이 더해지니 삶이 달라졌습니다. 아, 이게 뭐라고 이렇게 든든한지 모르겠어 라는 말과 함께 아내를 위한 과일 한 봉지를 사들고 돌아오는 그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작은 오해 하나가 큰 권리를 놓치게 하고 있었습니다. 정책은 책 속에 있지만 그 영향은 늘 사람의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김순자 어르신, 이춘자 어르신, 박노식 어르신 이들의 이야기는 곧 우리 이웃의 이야기이자 어쩌면 당신의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집이 있어서 기초연금 못 받아요. 이 말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마치 기초연금이라는 문턱은 무조건 무주택자만의 몫이라 여기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기초연금에서 재산은 월소득으로 환산되어 반영되지만 1억 3천만 원이라는 큰 폭의 공제 기준이 먼저 적용됩니다. 즉, 3억 원짜리 주택이 있어도 환산하면 월소득 기준에서 충분히 수급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해보면 정말요? 이 집이 있어도 돼요? 하며 눈을 크게 뜨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집이 있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세요. 또 다른 오해는 이렇습니다. 나는 국민연금 받고 있으니까 기초연금은 안 나와요. 이 말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두 연금은 서로 다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연금이 적은 경우 기초연금이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아지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못 받는 건 아니라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자주 들리는 목소리, 남편이 소득이 좀 있어서 나는 못 받아요. 여성 어르신들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시죠. 특히 전업주부로 살아오셨던 분들은 남편의 이름으로 재산이나 연금이 되어 있으면 본인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가구 단위로 평가되기 때문에 남편의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소득 인정액이 기준선 이하면 수급 가능합니다. 오히려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더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도 들립니다. 이런 거 신청하면 괜히 나중에 세금 더 내는 거 아니에요? 괜한 걱정 아닙니다. 나라에서 받는 혜택이라 하면 찝찝한 마음이 드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복지로 분류되는 제도로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세금이 올라가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삶의 정당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죄송해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히 누리셔야 합니다.
혹시 이 중에 하나라도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오해가 있었다면 오늘 이 순간 그 짐을 조금 덜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보는 힘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힘을 믿고 움직이는 용기입니다. 혹시 나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런 질문 속으로만 되뇌고 계셨다면 지금 이 순간 조심스럽게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해당되지만 정보 부족으로 스쳐 지나가듯 놓쳐온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아주 간단한 셀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종이에 펜 하나만 들고 마음속으로라도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해 보세요. 첫째, 만 65세 이상이신가요? 둘째,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고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셋째, 단독 가구이신 경우 월 228만 원 이하, 부부 가구라면 합산 365만 원 이하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해당하나요? 넷째, 국민연금은 받더라도 적은 금액이고 근로소득이 있다면 월급 중 30% 공제가 적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섯째, 집이 있으시더라도 시가 3억 원 이하 또는 일부 공제 적용 시 소득 환산이 가능한 범위인가요? 이 5가지 질문 중에서 3가지 이상 예라고 답하셨다면 신청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신청은 아주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생일이 만 65세가 되는 날에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9월 10일이라면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장소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온라인 신청도 열려 있습니다. 정부24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간단히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도 어렵지 않습니다.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만 기본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재산과 소득 관련 서류는 대부분 행정기관 간 자동 조회로 진행되기 때문에 별도로 떼올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일부 증빙 서류가 필요한 경우 안내받고 천천히 준비하셔도 충분합니다. 신청 후에는 약 한 달 정도 심사가 진행되며 결과는 25일 전후로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만약 탈락되더라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유 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9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잘못된 자료가 있었다면 바로잡아 다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매달 받는 연금액 한 달이라도 더 빨리 받으시려면 가능한 한 생일 전 미리 신청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첫 달부터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한 달이 곧 현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정책은 어렵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 첫걸음을 미루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권리는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분명히 어딘가에선 나도 가능할까 망설이시는 당신 같은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누군가를 한번 떠올려 주세요. 내 부모님일 수도 있고 옆집 어르신일 수도 있고 또 한 번도 이런 정보를 접해보지 못한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것, 그것이 어쩌면 가장 따뜻한 나눔이 될지 모릅니다. 연금은 국가가 주는 돈이 아니라 평생을 묵묵히 살아낸 당신께 주어지는 존중입니다. 그 존중이 누구 하나라도 빠짐없이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이 당신의 손을 통해 멀리까지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댓글에 당신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혹시 이미 수급 중이시라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아직 신청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어떤 점이 고민되시는지, 그 작은 이야기들이 모여 다음 어르신에게는 커다란 용기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 그 말이 더는 허울 좋은 문장이 아니길 바라며 이 채널은 앞으로도 시니어의 눈높이에서 가장 현실적인 정보를 가장 따뜻한 언어로 전달드릴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단지 버튼 하나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문이 됩니다.
오늘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삶에 큰 빛이 되어 줄지도 모릅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살아갑시다. 서로의 노후를 조금씩 밝혀주는 작은 등불처럼.